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출산을 올리는 방법 얘기하면 나오는 게 맨날 여성에 대한 지원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보면 출산율을 박살시키는 주범은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점 내리막이에요. 점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자한테 계속 지원해줘봤자 출산율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출산율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미디어에서 출산율 다른 얘기를 한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미디어에서 멀쩡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 공중파에서 이 출산율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 하면 뭐 공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범 여자들이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얘기가 여자를 많이 지원해야 된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하네. 그동안 받은 건 뭐야 그러면? 그럼 지원해주면 자기도 뭐 할 건데요? 자기도 뭐 할 건데? 출산율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나락가게 만드는 방법 있죠. 나락가게. 제목 바꿔야 돼. 미디어가 나락가게 만들어서 무슨 올리는 거야? 아니 누가 나락가게 만들었어? 제가 나락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K 드라마, K 예능, K 뉴스 같은 것들이 나락가게 만들었잖아요. 인스타랑 다 포함해서. 여자들이 많이 보는 분야가 멀쩡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도 돌아간 게 뭐가 있나요? 이성적이고 상식적 얘기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논리가 없는, 바탕이 없는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출산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남녀를 올리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바닥 찍다가 한번 매운맛을 보고 나서 후손들이 저거 보고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살면 저렇게 되네? 라고 각성을 해야 바뀝니다.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지금 20대 30대 여자분들은 안 바뀝니다. 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매운맛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이 겪고 나서 결혼 못하게 됐을 상황을 겪어봐야 됩니다. 지금 여자분들은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그 세상이 뭔가 자기 중심대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본인들이 왜 하는 게 없어? 아니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돌아가려면 자기가 뭔가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살면서 여자분들이 뭔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괜찮은 지역구를 가진다거나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절대 다수의 분들은 자리를 꿰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슨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하려면 기업의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기관의 장이 되거나 아니면 많은 이제 밑에 직원을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군대로 치면 사단장 정도 돼야 되고 회사로 치면 못해도 사업부장이나 공장장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 다녀봤잖아요. 회사 CEO나 공장장, 사업부장, 본부장 그리고 뭐 군대로 치면 사단장, 대대장, 여단장 이런 분들이 누굽니까? 죄다 남자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려면 그 정도 위치까지 가야 된다고요. 자기가 뭔가 책임질 수 있고 뭔가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돼. 근데 여자는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무슨 자기 중심적입니까? 세상은 나 같은 사람은 흔해 빠진 한 명 중에 하나예요. 나 한 명이 뭐 세상을 뭐 집어삼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성에 대한 지원을 끊을 거예요. 왜냐?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줬더니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당제도 끊어버릴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본인들 중에 결혼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지원을 끊었을 경우 복지 혜택을 안 줬을 경우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빠도 들을 건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금을 거두기 힘들어. 그러면 복지 예산이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혼 여자들보다 노인부대 복지가 더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지분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노인 예산을 늘렸으면 늘렸지. 결혼 못한 여자분들을 위한 복지를 늘리기 힘듭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대부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산업발전과 인구발전 원조도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분들은 나이 먹어서 노후대비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신분들보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결혼 못했다고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나라에 복지 같은 거 타내면 그걸 누가 좋게 보겠냐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들이 더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우리나라 누가 보더라도 노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인이 미래 먹거리입니다. 노인 산업이. 옥탄이도 알겠지만. 국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나 산업 분야를 쥐고 있는 게 노인이에요. 그래서 실버 산업 같은 건 무조건 강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같은 것도 노인 파워가 장난 아닙니다. 옛날부터 노인 파워 장난 아니야.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노인들 파워가 세진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거파의 충성고객입니다. 충성고객. 아프고 지팡이 집어도 어떻게든 투표하러 가는 게 노인들이에요. 저도 투표를 했었거든요. 예, 저도 대통령이나 이제 지자체 다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1빠따를 했어요. 1등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하죠. 새벽에, 그러니까 그때 방송하고 끝나고 이제 투표하러 갔었는데, 항상 갈 때만 느끼는 게, 어르신들 그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6시에. 한 50분에 이제 공무원도 나가지고 자리 세팅하고, 그거 보면 이제 스티커 붙여놨거든요. 화살표를 붙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다 어르신이냐.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가 선거 이제 그 지원 업무 있죠. 공무원분들이 보통 그 지원 업무 하는데 물어봐요. 그럼 젊은 사람 투표 많이 하냐니까 별로 안 하는 것 같다고. 나도 공무원이 가는 건데 내가 공무원이 이거 업무 안 하면 투표 안 할 것 같다고. 투표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웬만하면 다 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거로 선출되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장이나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노인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간에 노인 파워는 무조건 세집니다. 무조건 세죠. 이런 와중에 무슨 뭐 독거여성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걸 안 받으려고 해야 돼요. 안 받으려고. 근데 참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각자소생 가는 거고 각자소생 가는 이상 이제 스스로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여자분들이 스스로 먹고 살 국리를 나이 먹어서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이 안 쓴 사람들 많다 보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거나 자신들이 직접 겪어봐야 돼요. 겪고 나면 지금처럼 뻘소리 못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출산율 대책 따위는 맨날 산으로 가고 있다는, 남자들이 미친 물가 때문에 부담돼서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 산으로 가고 있죠. 산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닷가에 찍고 나서 지금 있는 분들이 결혼 못하고 어떻게 사는 건지를 지금 어린 친구들이 봐야 됩니다. 일본이 봤던 것처럼. 지금 여자분들, 지금 나이 찬 여자분들은 안 바뀝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저렇게 살게 내비둬야 됩니다. 저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결혼 안 되고 나서 삶이 어떤 건지를 자신들이 직접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시기가 와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그런 거예요. 지금 결혼 전에 여자는 답이 없어요. 평생을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답이 없어. 이제 와가지고 뭐 정신 차리라, 돈 모아라, 눈 낮춰라 얘기해봤자 듣진 않잖아. 이게 지금 보면 여자분들 뭐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 아니면 다 욕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게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 듭니까?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생각 들어요? 상태가 안 좋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게 여자분들이 정신병 유병이 너무 높아요. 이거 여러분 약 걸어보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자분들이 내가 봤을 때 작게
작거나 심하게 어느 정도 이제 멘탈적으로 안 좋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 남자도 안 좋긴 한데, 남자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말도 안 돼 높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이 20대 같은 경우에는 5년 상간에 무려 110% 증가했습니다. 배 이상. 배 이상 증가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대가 30대가 되면 우울증 증가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현실이 불행해서 그래. 현실을 뭔가 내가 제대로 해놓은 거 없고 뭔가 불안정하니까 직업적으로 불안정하고 뭔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니까 인스타나 이제 미디어 같은데 목을 매는 거예요. 자꾸 대단하는데 희망을 가지고. 그럴수록 멘탈은 더 망가지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앞으로 진취적으로 살고 좀 악바리 정신을 많이 발휘하는 분들만이 그나마 좀 뭐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남자들이 미친 물가 때문에 부담돼서 결혼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유가 아닙니다. 미친 물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긴 한데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약갑니다. 영국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물가 오르는 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딴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물가에 예민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워낙에 돈을 모은 게 없고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물가 몇백 원에 목숨 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진 게 말고 해놓은 게 많고 소득이 많으면 사실 물가 몇백 올라간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역성을 내지 않아요. 물가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기에 적합한 여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 고생값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안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미친 물가 하나만으로 결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물가는 미치지 않았어요. 이것도 어떤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만큼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많이 벌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벌지 못하니까. 여러분, 일본은 물가가 쌉니다. 일본 더 비싸요, 여러분. 일본은 특히 부동산 비용이 비싸요. 일본은 그러니까 집값, 매매가는 서울이 더 비싼데 월세가 비싸요. 월세. 네. 월세가 말도 안 되게 비싸. 월세 관리비가, 세금하고 교통비가 비싸요. 우리나라 안에만 있으니까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막 그렇게 막 진짜 턱없이 비싸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료비 말도 안 되게 쌉니다. 의료비는 정말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싸요.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도 쌉니다. 예, 싸요. 단지 사람들이 이제 물가에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쓰니까, 돈을 많이 쓰고 많이 저축하지 못하니까 자꾸 비싼 핑계 되는 겁니다. 비싼 핑계 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 이 정도는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는. 꼴랑 몇백 올랐다고 대한민국 사기 어렵다, 심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생각해봐. 본인은 왜 그동안 돈을 많이 못 모아놓고 왜 커리어를 못 살았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물가가 미쳤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